네, 6월 24일 목요일 오늘도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간밤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오늘 양시장 엇갈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코스피가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코스피가 장중에 또 최고가를 넘어섰잖아요. 네. 근데 최고가를 넘어섰는데 분위기는 사실 이게 뭐 최고가라는 게 실감이 별로 안 나죠. 하락하는 종목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좀 탐색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 같죠. 그래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이제 명분 쌓기 과정, 뭐 쉽게 얘기하면 숨고르기 구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이제 상단 저항을 좀 뚫고 신고가 랠리가 좀 이어지기 위해서 좀 조건이 필요한데요. 원달러 환율이 일단 1130원 후반대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율이 일단 조금 떨어져 줘야 되고 그래야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 이제 매수를 조금 해주겠죠.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은 매수를 좀 하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2분기 때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기저효과 때문에 워낙 좀 좋을 거다라고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빨리 또 재평가를 좀 받게 되느냐 이게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좀 결정하는 지수 상단을 좀 뚫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번 주 들어서서 계속 종목 장세 얘기를 많이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종목만 잘 선택하면 사실 뭐 지금과 같은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를 대비한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 속에서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또 지난주부터 뜨겁게 올라왔던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은 또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 도대체 얘들 어디까지 올라갈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이버가 어저께 8%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카카오 역시도 뭐 만만치 않게 강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뭐 빠진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저께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네이버는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뭐 5일선 이격 조정이 좀 들어오면서 어저께 올랐던 자리를 약간 좀 되밀어내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제가 익절 가격만 좀 잘 잡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냥 쭉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좀 빠지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올라오고요. 포스코도 조금 살아나고요. 뭐 자동차 종목들도 좀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워낙 이제 이쪽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려 있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흐름. 하루 걸러 하루 이게 무슨 핑퐁 게임 하는 것처럼 어제는 뭐 코스닥이 강했다가 오늘은 또 코스피가 강했다가 또 내일은 코스닥이 강했다가 이런 흐름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가 하루 올랐다가 또 하루는 또 성장주가 갔다가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계속 교차하는 흐름 시속 게임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루 걸러 한 번씩 이제 반복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내일 오를 타이밍이 된 종목들을 사놓고 올라갔을 때 차익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도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살아나면서 뭐 그동안에 계속 좀 소외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고민을 많이 좀 키워드렸었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뭐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요즘은 뭐 중소형주도 좋지만 대형주들도 정말 가볍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현대 오토에버 제가 자동차 종목들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딱 3주 전이었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뭐 역대 최고치의 판매량을 기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딱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제가 자동차 종목들 많이 강조해드렸는데 현대차, 기아도 꽤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 현대 위아 보시면 뭐 전고점 뚫고 52주 신고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 화신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장중에 20%가 훌쩍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좀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 현대 오토
오토에버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이제 14만 원 목표가를 딱 뚫어내면서 17% 정도의 이제 수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6월 7일 날 소개해드렸으니까 뭐 한 2, 3주 정도 걸렸는데 제법 괜찮은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 MN소프트라든지 현대 오트론하고 합병이 이제 좀 되면서 추후에 현대 모비스하고의 합병설까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좀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고점 근처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14만 원 정도의 뭐 일부 수익을 챙기셔도 될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들고 가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6만 원 정도가 또 2차적인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 가격까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오늘 7% 넘게 오르면서 목표가를 터치했는데요. 2차 목표가 1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수익을 챙기는 전략 14만 원에서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왔는데 리뷰 시간을 굉장히 매일매일 만나는 그렇죠. 종목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매일매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승 추세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연일 이게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네. 목표가는 뭐 일단 중기적으로 3만 원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벌써 지금 35%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뭐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유가 관련된 수혜주들, 국제 유가가 아무리 이제 감산을 축소한다, 즉 생산량을 늘린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잘 안 빠지거든요. 유가 상승과 관련된 수혜주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같은 종목을 좀 보시라는 차원에서 리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중소형주 변동성이 커서 매매하기 좀 힘들다. 나는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대형주,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종목을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같은 그런 종목들을 유가 상승 수혜주로 좀 보시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경기 민감주들이 하루 걸러 하루 뭐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반기 때도 결국은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건설업종, 특히 정책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놓치신 분들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강세 삼성 엔지니어링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41%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후속주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종목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문자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MTJ 마이님께서 엘비루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글 많이 남겨주셨어요. 엘비루쌤 되게 지금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네. 뭐 여러 개 글을 남겨주셨다는 전달을 제가 받았는데요. 14,200원, 3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공모 가격이 14,000원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버행 이슈가 이제 거의 없는 종목이죠. 최대주 지분율이 한 75%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오버행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DDI 업황이 워낙 호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IT 쪽이 워낙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아무리 성장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분위기 좀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눌러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저 거래량을 한번 치고 거래량을 강하게 붙이면 이제 슈팅이 좀 들어올 때 반등 자체가 좀 세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을 편안하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밀린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16,000원, 16,500원 정도까지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엘비루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16,000원에서 16,500원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문자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공업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9,520원에 비중 80% 들고 계신다고 하세요.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 아까 제가 화신도 말씀드렸잖아요. 비교를 좀 해드려 볼게요. 같은 이제 중소형 부품주들인데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긴 행보가 지나고 나서 5월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화끈하게 지금 솟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대공업은 조금 주춤하거든요. 근데 현대공업도 사실 현대기아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조금 들어누워 있는 상황인데 뭐 웬만큼 이 정도로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행보를 좀 하고 나면 분명히 이제 추세는 좀 바뀔 거다. 만약에 추세가 좀 무너질 거였으면 진작에 8,000원 선까지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라는 건 또 다른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직전에 2월 달에 워낙 이제 강하게 테마로 좀 한번 급등을 했었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행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끝나면 한 11,000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기다려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홀딩을 좀 해보시면서 반등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현대공업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많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반등 11,000원까지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영민 DJ와 원샷 원킬 종목 알아보실까요? 네, 좀 전에 엘비루셈 네. 얘기해드리면서 IT 종목이 정말 좀 부진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씩 올라오는 종목들이 네, 분명히 그렇죠. 있기는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파인테크닉스 같은 이런 IT 스마트폰 부품주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하나씩 이렇게 대장주들 위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포착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삼성전자도 뭐 8만 원대 안착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하나를 또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9,700원에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워낙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고요. 작년부터 이 종목이 원체 뭐 화끈하게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아무리 주린이 분들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DB 하이텍은 아마 모두들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8인치 파운드리를 이제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파운드리 회사고요. 사실 이제 작년부터 이어진 8인치 파운드리의 호황이 올해도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DB 하이텍 주가는 이렇게 못 가느냐? 사실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삼성전자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도 실적 계속 좋아진다 그러고 슈퍼사이클이다 그러고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가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고 시장의 트렌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올라간 걸 보면은 3만 원대 이제 머물러 있던 주가가 7만 5천 원까지 2배가 넘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급등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8인치 쪽이 좋아진다 이러면서 DB하이텍이 언젠가는 증설을 한번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이 증설에 대한 논란을 피해가고 있는 그러니까 증설을 과감하게 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실망 매물들도 조금씩 출회가 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지부진한 이제 행보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고 있고 어저께 해성 DS가 이렇게 비슷하게 행보를 오랫동안 하다가 어제 해성 DS가 장중에 10%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튀어 올랐거든요. 이렇게 이제 DB 하이텍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해성 DS처럼 대량 거래가 이제 수반이 좀 되면서 강하게 추세를 좀 돌려놓을 수 있을 만큼 기간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인치 파운드리가 아마 올해 하반기 때까지도 계속 좋을 거예요. 차량용 MCU 칩 수요는 뭐 지금도 모자라서 풍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대형 TV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DDI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실리콘웍스라는 기업이 이 DDI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 DDI 구동 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8인치 파운드리 기업들은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한 개 생산할 때 쉽게 얘기하면 100원 받던 거를 한 개 생산할 때 150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가격 조정 능력을 파운드리 회사들이 지금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B하이텍의 수익성은 하반기 때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 DB하이텍이 신규 사업 지금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GNA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화 갈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SiC는 원체 많이 들어보셨죠. 실리콘 카바이드. 요 두 가지 실리콘 웨이퍼를 대체하는 요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반도체 공정에 투입을 하는 신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리콘 대비해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이런 SiC가 전력 대비 효율이라든지 내구성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차세대 SiC 전력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좀 희소성이 좀 강하게 부각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쪽에 이제 새로운 신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DB하이텍이 좀 했기 때문에 요것도 DB하이텍이 주가에 좀 플러스 알파 효과가 좀 생길 수 있을 만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59,7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조금 아래 68,000원 정도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54,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DB하이텍인데요. 잘 갈 듯 계속 못 가는데 신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추세 전환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 가지고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시장 얘기를 하면서 네. 핑퐁 게임 얘기했잖아요. 오늘 코스닥이 좀 약하죠? 네. 그럼 내일은 또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럼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좀 올라갔을 때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업종,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가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7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이 ABL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친숙한 기업일 거예요. 이중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기술 이전도 워낙 많이 해가지고요. 기술 이전 체결 잔고가 지금 1조 5천억을 넘어가는 레퍼런스를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치매 치료제 사용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정말 좀 큰 이슈였는데요. 아직까지도 좀 논란이 많죠. 효능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제를 사용 승인해준 FDA의 의중이 뭘까? 사실상 이런 뇌혈관 질환이 워낙 정복이 좀 힘들기 때문에 문턱을 좀 낮춰놓고 일단 사용을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추적 관찰을 통해서 임상 사상을 통해서 효능을 완벽하게 더 입증을 하라. 이런 이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임상 진입과 관련된 문턱이 조금 낮춰지면서 사실상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동반해서 같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특히나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그랩바디 B라고 하는 이 플랫폼 기술, BBB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데 의약물을 몸속에 투입시켰을 때 이게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장벽을 뚫고 암세포가 있는 그쪽으로 도달을 해야 뇌종양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그 뇌혈관 장벽을 뚫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의약품을 주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킨슨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뇌혈관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의 어떤 효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BBB, 뇌혈관 장벽을 뚫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중요한데요. ABL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그 뇌혈관 장벽을 이제 뚫는 기술을 플랫폼화 시키면서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플랫폼 기술까지도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뭐 기업 가치가 현저하게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드날리라는 이 경쟁회사가 지금 시총이 2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 뭐 지금 1조 원 조금 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22,7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ABL 바이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무료 방송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요. 이런 이제 화려한 종목 장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하셔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